여기서 아이디로 오셨으면요, 여기 내 학습 자료 눌러볼게요. 내 학습 자료. 여기 학습 자료실에서 내 학습 자료 있습니다. 상단에 내 학습 자료. 여기 내 학습 자료. 자, 내 학습 자료 오신 다음에 여기 새 자료 만들기. 자, 제목 뭐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자, 우리 반 학급 학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카테고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는 좀 부족하실 것 같아요. 여기 없는 거는 그냥 여기 배움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핵심 개념은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자, 아무 숙제, 학년, 배움 자료 이렇게 했습니다. 저장. 근데 여기 있는 학년은 내가 구분하기 위한 거지, 내보내는 거는 다른 학년에도 다 내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자, 본문 내용. 자, 본문 내용에는 글을 쓸 수 있고요. 텍스트. 그 다음에 동영상 냅니다. 동영상. 자, 동영상은 여기 있어요. 동영상 한번 붙여볼게요. 동영상 누르면요, 유튜브, 비메오, 네이버 TV 이렇게 요 세 가지의 동영상을 붙일 수 있는데, 유튜브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서 영상에 여기 공유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확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하면 이렇게 이미지도 나와요. 윤쌤,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지울게요. 네. 여기 한 페이지 안에는요, 본문 내용 한 세트 안에는 텍스트하고 이미지 하나, 영상 하나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2개나 영상 2개는 안 돼요. 네? 영상 하나만 일단 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 선생님도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지금 본문 기능으로 하나 만들어 봤고요. 본문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또 추가. 자, 이번에 객관식 문제. 은수는 즐겁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을 해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기 선택 방법이 있어요. 이건 학생들한테 보일 때 여기 1번, 2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게 기본 방법이고요. 짧은 보기를 하게 되면요, 여기 밑에 번호가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가 굉장히 길 때는 이걸 해주면 학생들이 보기에 좋습니다. 네, 이거 이제 선택이고, 자, 해설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학생들이 풀고 나서 채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리 피드백할 내용들을 기본적인 거를 좀 넣으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넣으시면 힘들지만 화이팅, 이런 내용을 이렇게 넣으시고 완료했습니다. 문제 만들기 또 해볼게요. 자, 문제 만든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자, 만든 거를 클릭하면 미리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학생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여기 1, 2번 중에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채점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제 만들기, 학습 자료. 처음부터 할까요? 자, 처음에 여기 학습 자료실로 왔어요. 학습 자료실로 왔습니다. 학습 자료실에서 내 학습 자료 왔어요. 내 학습 자료 새로 만들기에 제목 넣으시고 학년 선택하시고, 여기 과목이 적당한 게 없으면 배움 자료 저장. 여기 만들어 주셨고, 여기서 만들기에서 본문 내용에서 이미지 넣을 수 있고, 글 적을 수 있고, 유튜브 자료 넣을 수 있어요. 유튜브 자료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완료.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문제 만들기는 여기 밑에 새로 만들기 해서 객관식 문제 방금 만들어 봤어요. 해설까지 하면 이렇게 만든 문제는 채점이 자동으로 됩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채점까지 자동으로 되고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여기 단답형하고 서술형 문제는 사실 똑같아요. 그 문제 그 길이만 다르다 뿐인데 단답형보다는 저는 서술형을 추천드릴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단답형은요. 자, 단답형 문제 쓰는 건 똑같아요. 여기 정답을 이제 선생님의 정답을 적는 건데 여기 정답에 예를 들면요. 문제가 수학 문제라서 뭐 1cm 더하기 2cm는 하고 물었어요. 근데 학생이 3이라고 적었어요. 학생은 3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정답은 3cm죠. 그죠? 이게 맞죠? 근데 학생이 3만 적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한 글자라도 틀리면 틀리게 돼요. 이게 학생들이 입력하는 것이 띄어쓰기 하나 차이, 마침표 하나, 단위 이런 것 때문에 다 틀리게 채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단답형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요거 말고요. 서술형 문제를 추천드립니다. 서술형 문제 제가 어떤 걸 냈었냐면요. 1월부터 12월까지 영어로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중간에 뭐 하나 틀린 것도 있고 2개 틀린 것도 있고 다 틀린 것도 있고 다 맞은 친구도 있고 하겠죠. 자, 그거를 일일이 선생님이 보면서 채점을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영어로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답을 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은 되지 않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에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푼 문제를 들어오게 되면 여기 핵심 키워드는 녹색으로 딱 반짝반짝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핵심 키워드를 적었구나 하고 이렇게 점수를 선생님이 주고 내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처럼 해설까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문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과제 세트를 줄 수 있고요. 자, 내가 문제를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블록이에요. 블록이에 수학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단점은 이거는 과목별로 등록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수학 1학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죠. 2학년 없죠. 4학년? 네, 4학년 건 있네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3, 4, 5, 6학년 문제는 있어요. 중학교도 어디까지 있나 볼까요? 중3까지 중3 수학 문제 있네요. 네, 고3? 고3은 없어요. 고2도 없어요. 고1도 없는 것 같죠? 네, 로딩이 안 되는데. 네, 중3 수학까지 있네요. 자, 이렇게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초등에서는 좀 문제 낼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국어가 없어요. 특징 국어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수학 4학년 문제에서 한 단원을 큰 수 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확인을 하고 이 자료를 학생들에게 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누르는 순간 여기 초록색으로 변했죠. 자, 이 문제 하나 골랐고요. 문제를 이렇게 담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이 문제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눌러요. 추가 하면은 여기 들어왔습니다. 우리 반 과제에 들어왔어요. 다음 또 블록이 또 가볼게요. 방금은 설명 자료였어요. 본문으로 된 설명 자료. 이번에 문제로 볼게요. 문제도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힌스로 나열한 거. 해설까지 잘 나왔으니까 전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볼게요. 이거는 숫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게 여기서 문제를 내보니까 문제 오류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정답에 6650이 적혀 있죠, 그죠? 그러니까 6650억이 답이잖아요.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어때요? 6650억이라고 썼으면 그거 맞다고 해주시겠어요? 틀리다고 해주시겠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6650이라고 쓰면, 6650억이라고 쓰면 억이라고 쓴 것 때문에 오답 처리가 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그냥 좀 참고만 하고 객관식 문제 중심으로 내주시고 주관식 문제는 선생님이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문제를 이제 골라서 추가. 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저장하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점점점 버튼 누르면요, 학습 자료실에 공개가 있어요. 공개를 하면 어떤 선생님이든 이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든 이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 공개를 하게 되면요, 여기 학습 자료실에 교사 제작 자료에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사 제작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공동으로 쓰시려면 이름을 좀 약속을 해서 통일하시면 좋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자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학교가자 오늘 공부라고 이렇게 형식을 맞춰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 학습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과제 형태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이렇게 내주기를 하게 되면 학습 결과가 이렇게 차곡차곡 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반 지금 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풀고 있죠, 그죠? 이렇게 과제 기능을 이용하면 학습 결과를 좀 모을 수 있어서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 과제 기능을 안 쓰시고요, 그냥 클래스에서 요 게시글만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 게시글.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은 학생들을 만날 수 없고 어떤 한 플랫폼에 학생들의 활동 기록을 좀 모아야 하는 측면에서 클래스팅의 과제 기능을 추천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몇 명의 학생들이 풀었는지 나올 수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과제로 등록이 됐을 때 서술형 문제가 있고, 서술형 문제를 선생님이 채점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채점을 완료하게 되면 여기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여기 김규빈이라는 학생 클래스팅에 알림이 딱 떠요. 선생님이 채점을 완료했으니까 이제 확인하라는 알림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셨구나 해서 들어와서 다시 과제 냈던 것들을 여기 들어와서 선생님의 피드백과 함께 해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 기능을 꼭 추천드리고요. 다음 여기 출석부라고 있습니다. 출석부는 접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속한 기준을 기점으로 이렇게 체크가 나오는 거를 통해서 출석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자가진단 현황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기능인데 아마 공문도 나갔을 거예요.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는 기능이 나이스에도 추가가 되었는데, 아마 나이스에 접속해서 자가진단을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클래스팅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기능을 만들어 놨고, 또 여기 보시면 학급 공지가 있습니다. 학급 공지. 지금 연락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들. 연락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학급 공지를 이용하면 클래스팅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손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 클래스팅에 제가 이렇게 올리는 내용들, 공지 쓰기를 눌러보면요, 파일도 첨부해서 같이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만 보낼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 가입된 곳에만 보낼 수 있고, 또 학생에게만 보낼 수 있고, 구분해서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 과제 작성하기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다가 과제를 이렇게 쭉 적어놓으면 학생이 이 공지를 보면서 내가 과제했으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체크 표시하면서 지울 수가 있어요. 준비물도 마찬가지고. 이 기능도 뭐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제가 내용을 쭉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적었어요. 공지하기를 누르면요, SMS 문자 보내기라고 뜨죠. 대구구치초등학교 51, 그리고 제가 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잘렸어요. 80바이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공지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 여러 내용 중에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한 줄로 적습니다.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공지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쓰고요. 나는 이렇게 편집하기 귀찮다 하면은 그냥 보내면 뒤에 잘린 거는 들어와서 보시겠죠. 이 문자 보내기로 나가는 거는 클래스팅 고객센터 번호로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 번호가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까 제가 우주정복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우주정복 뭐 무슨 반 하면 길면 길수록 잘린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지 기능을 이용하면 좋고요. 자, 공지 기능을 학부모님들에게도 안내해 주시면 좋은 기능이 여기 바로 SMS로 바뀝니다. SMS로 바뀌. 이 SMS로 바뀌는요, 처음에 기본은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근데 체크를 하게 되면 클래스팅 알림과 함께 문자가 같이 옵니다. 무료 문자가. 체크를 해두라고 학생들에게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SMS는 이제 개인 전화번호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체크를 하게 되면 번호 인증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 학급 공지 알아봤고요. 자, 앨범 아까 우리 위두랑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데 다소 위두랑보다 화질은 좀 떨어집니다. AI 리포트는 요거는 유료 기능이, AI라는 서비스 자체가 유료 서비스라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안 쓰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달 동안 무료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긴 한데 저는 적극적으로 알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돈 내고 써야 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네. 그다음 비밀 상담방이라고 있습니다. 비밀 상담방은 교사하고 학생하고 1대1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예요. 별도의 게시판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민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학급을 클래스팅으로 운영을 하면서 비밀 상담방 때문에 좋았던 적도 있고 안 좋았던 적도 있는데요. 비밀 상담방에다가 학부모님이 굉장히 좀 저에게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안 좋은 이야기를 적어서 상처받은 일이 있었고, 이 비밀 상담방에다가 학생이 힘든 고민을 털어놓아서 친구들이 따돌려서 어떤 점이 힘들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올려줘서 좀 해결을 같이 해나가는데 도움을 받은 일도 있고, 이 비밀 상담방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 학급 구성원에 보시면요, 우리 반 학부모님이 여기 학생도 가입해 있고 학부모도 이렇게 가입해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간혹가다 우리 반이 아닌데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탈퇴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른 선생님과 같이 하려면 여기 부관리자를 임명을 하게 되면요, 같이 모든 활동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위드랑하고 똑같습니다. 폐쇄하는 것 말고 다 할 수 있어요. 두 관리자로 하면 같이 운영하실 수 있고 여러 명도 등록이 되고요. 다음 초대 기능에서는요. 선생님들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같이 만나서 할 때는 아까 그 초대 코드를 이용해서 컴퓨터실에 몽땅 데려가서 자, 이 초대 코드 입력해라 라고 해서 가입시키면 참 좋은데 지금은 학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추천합니다. 요거. 여기다가 번호를 입력하고 예를 들어 0000-1234 하고 쉼표 이렇게 해서 번호를 복사 붙여넣기 쉼표 복사 붙여넣기 쉼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초대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밴드 초대하는 것처럼 이 초대 링크를 열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클래스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기능 SMS를 이용한 초대 기능을 이용하면 학생 학부모 빨리 가입시킬 수 있고요. 조금 아날로그적인 방법도 있어요. 여기 인쇄 버튼을 누르면 알림장이 만들어집니다. 알림장 A4 사이즈의 알림장이 만들어져서 이 알림장 가정통신문 요 안에는 초대 코드를 이용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요. 초대 코드, 우리 반 초대 코드가 여기 같이 붙어서 초대 코드를 이용해서 학생 학부모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안내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SMS 추천 드리고 그다음 설정. 이 설정 중에서 학생 학부모와도 꼭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알림 설정이 있는데요. 알림 설정은 클래스마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소식을 기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소식 알림. 자, 누구든 글을 달고 답글을 달면 나에게 알림이 계속 와요. 알림 공해가 굉장히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 글, 공지, 선생님이 올리는 내 글, 선생님이 올리는 글, 그리고 내가 등록한 글에 선생님이 댓글 달았을 때만 올리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아요. 요 내용을 저희는 제가 저희 학교 고지초등학교 학교 소식에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학교 소식에 보시면요. 네, 이렇게 클래스 설정에 가서 알림 설정에 가서 이렇게 바꾸세요 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알림 설정. 이 알림 설정을 수정을 안 하시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알림이 많이 울리면 그 스마트폰 자체 알림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을 아예 꺼버리세요. 그 연락이 안 닿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요거를 안내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들이 가입할 때 실명으로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명으로 가입 안 하고 예를 들어 제 이름이 황성진이잖아요. 성진 뭐 이렇게 가입하거나 아니면 성진쌤 뭐 이렇게 가입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모티콘을 집어넣는다거나 학생들은 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름을 막 집어넣어서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우리는 지금 학습 과제 관리도 해야 되고 출결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익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닉네임으로 나타나게 되면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꼭 실명으로 가입하라고 처음부터 안내를 해주시면 좋고 가입을 이미 실명으로 넣지 않았을 경우 한글 이름으로 안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여기 밑에 있는 마이 그 다음에 프로필 그리고 여기 이름을 누르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 학교 전체 클래스팀 공지에다 이렇게 띄워놨고요. 컴퓨터에서도 여기 이름 누른 후에 개인정보 들어와서 여기 프로필에서 이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도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그냥 급히 대충 만들어서 막 되게 좋은 자료는 아닌데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쓸만합니다. 네,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중등 선생님들, 지금 중등 고등학교 선생님들 여러 분 계셔가지고 팁을 드리자면, 아까 위두랑도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여기 클래스도 카테고리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글 해서 모든 글을 누르면요, 새로운 주제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만들어두면 예를 들면 여러 학생들이 함께 있을 때 1반, 2반, 3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제를 설정을 해주면 빨리빨리 찾아볼 수가 있겠죠. 과제만, 이것도 과제로 이렇게 수정을 해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공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공지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고요. 과제만 모아서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테고리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학생과 여러 선생님이 함께 운영할 때에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4시 10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4시 20분에 마치잖아요. 질의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까 뭐 클래스팅 내용도 좋고 위드랑 내용도 좋고요. 부지초는 전학년이 클래스팅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온라인 계약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좀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월 말일부터 3월 계약하는 날부터 굉장히 열심히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이 과제는 매일매일 거의 나가고 있고요. 온라인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업 시스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클래스팅 자체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온라인 학습 기간에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면 이학습터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학습터는 학생만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 채널이 없잖아요. 지금은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학습터는 개인별 피드백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반이 뭐 원격 화상 접속을 하겠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선생님들과 제가 오늘 연결할 때 밴드에 제가 링크를 올려서 같이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클래스팅이든 위두랑이든 학급 커뮤니티에다가 뭐 줌을 이용하든 구글 미트를 이용하든 여기 링크를 올려놓음으로써 여기서 화상 채팅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학급 커뮤니티가 위두랑이든 클래스팅이든 아니면 뭐 구글 클래스룸이든 뭐든 간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클래스팅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과제의 양이나 방법은 이학습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학습터는 문제가 뭐냐면, 초등 기준으로 보면요, 어떤 단어는 한 6차시 분량이 클래스 6차시 분량의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영상으로는, 이학습터에 있는 영상으로는 보고 재생을 했을 때 토탈 시간이 뭐 한 15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학생이 15분 동안 영상을 열심히 다 봤으니까 6차시 다 나간 건가요? 나갔다고 인정해도 될까요? 물론 뭐 공식적으로 체크되는 거는 6차시 본 게 맞겠죠. 근데 그 학생이 6차시 학습이 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터를 하게 되면
좀 보완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클래스팅은 꼭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위두랑으로 운영을 해도 됩니다. 위두랑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저희는 클래스팅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저학년 입장에서 좀 쉬워서 클래스팅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됐어요. 답변이 됐을까요? 황진희 선생님? 또 다른 질문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선생님. 또 저희가 아직 5분 남았으니까 그래도 질문, 답변 시간은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구지초 선생님들 듣고 계신데 제가 구지초 선생님들 듣고 싶으면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구지초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드시고요. 아니면 또 뭐 요청사항 있나요? 클래스팅에서 이학습터 끌어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를 같이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끌어오기 힘든 거는요, 다 마찬가지인 게, 아까 위두랑에서 이학습터를 끌어왔잖아요. 이학습터 링크를 이제 끌어왔는데, 링크만 끌어와서 볼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진도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학습터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두랑을 써도 이학습터에 새로 로그인을 해서 선생님이 내준 그 코스에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한다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1, 2학년은 클래스팅 중심으로 가고 3, 4, 5, 6학년은 이학습터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지교과에 한해서.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학교가자라는 사이트를 같이 이제 이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가자라는 사이트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자료도 이제 지금은 날짜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날짜별로 나가고 이 내용들을 클래스팅에 그대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클래스팅에 여기 학습자료실에 교사 제작자로 가면 이거 매일 올라오잖아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죠? 1년 맞아요. 이렇게 올라온 자료들을 지금 보면 1학년 자료도 있고 하니까 1학년 자료 검색해 볼게요. 1학년 1학년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끌어다가 쓰면 클래스팅이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에게는 좀 클래스팅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자 여기도 앞으로는 3, 4, 5, 6학년 같은 경우는 클래스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제시를 해 나갈까라고 지금 계획도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고 EBS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EBS에 현재 기본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초등 기준으로는 EBS 만점왕이라는 교재의 부교재에 해당하거든요. 교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한 30분이면 20분 동안 쭉 그 인터넷 강의하듯이 강의를 해주시고 10분 동안은 만점왕 문제를 풀더라고요. 30분. 그래서 한 차시에 30분. 이학습터요. 네, 죄송합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요. 죄송합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다. EBS 온라인 클래스는 30분 정도, 한 차시에 3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20분은 인터넷 강의 하듯이 이제 쭉 선생님이 혼자 강의를 하시고 10분 동안은 만점왕 문제풀이를 합니다. EBS 만점왕 문제집 풀이. 그래서 한 차시가 30분 정도 돼요. EBS에다가 다른 자료를 탑재를 할 수 있긴 한데 클래스팅처럼 이렇게 여러 자료를 붙이는 게 훨씬 더 어렵고요. 문제는 서로 공유를 할 수 없어요. 각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오늘 6학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될 자료가 5가지다. 담임 선생님이 5가지 자료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담임 선생님이 각자. 제가 이 클래스팅에 하루치 세트 5, 6학년 거 올리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매일 한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 올리고 있어요. 세트로.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 그냥 퍼다 쓸 수 있잖아요. 한 사람만 고생하면. 근데 EBS 이학스터는 그게 안 돼요. 각자 재구성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그게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학스터 안에서 모든 걸 이학스터 안에서 EBS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겸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화상 수업을 부지초는 얼마나 하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이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월요일에 의논할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일매일 모든 시간을 하는 건 초등에서 무리다. 하루 한 번 무조건 하는 것도 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루에 한 번 한다면 한 2, 30분 정도? 네. 정답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화면 공유 끄고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